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의 뉴스 향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연례 회의인 중국경제공작회의 도중에 회의도 팽개친 채로 급급히 베트남으로 날아간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여러 각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진핑이 팽개친 것은 비단 중앙경제회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국 자본도 중국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12월 13일 3대 A주 지수가 종합적으로 하락해 상하이 종합지수가 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북향펀드는 96억 위안을 순매도했습니다. 북향펀드는 홍콩을 거쳐 상하이나 선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입니다. 이는 중국 중앙경제회의가 구체적인 경제해법이나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단지 공허한 정책과 구호만 내세워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결과입니다. 중국 중앙경제회의가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리는 도중에 시진핑 주석이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보는 서유럽 언론들도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앙경제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시진핑이 베트남 방문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일 오후 7시에는 이번 방문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올해 미중 정상회담과 이후 중국 정상회담 모두 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러시아 방문 때에는 발표는 했지만 중국과 베트남 공동성명만큼 구체적이거나 길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공동성명은 올해 중국 공산당의 가장 내용이 풍부한 외교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이 갑자기 중국에게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 점이 오늘 첫 번째로 짚을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진핑은 베트남에 무엇을 선물했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시진핑은 베트남으로부터 무엇을 수확해 갔을까입니다. 베트남은 왜 갑자기 중국에게 그토록 중요해졌을까요? 우선은 육지 국경의 길이와 인접 지역의 인구 규모와 그리고 인구 밀도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베트남의 전체 영토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가장 큰 육지로서의 이웃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미 14억 인구로 중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인구국이지만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동부 국경선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의 인구는 149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접국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는 2억 3천만 명이 넘지만 파키스탄과의 국경거리는 600km도 채 되지 않아 매우 짧습니다. 게다가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희박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육로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체 인구는 1억 4천만 명입니다만 중국에 인접한 극동 지역으로는 역시 인구가 희박하고 원시림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베트남 국경은 어떤지 봅시다. 육지와 강을 합한 총 길이는 1450km로 결코 짧지 않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전체 인구는 올해 12월에 막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베트남이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국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 국경 지역과 도시에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국경 인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 중 일부는 중국 본토로 이주해갔고 일부는 주변 국가로 이전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운남성에서 베트남 북부해로 흘러들어간 인구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는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우위를 갖고 있지만 특정 국경 지역에서의 중국과 베트남 세력의 성장과 쇠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외교관계 조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1억이 넘는 나라는 단 15개국뿐입니다. 베트남도 그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양측은 육지로 이웃이고 주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중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년 9월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베트남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도는 안보 측면에서는 베트남을 인도태평양 체제에 포함시키고 이를 섬멸 배치의 내부 보완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관계 측면에서 베트남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통합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급 불안해진 중국은 베트남과 동지와 형제라는 오래된 진부한 표현을 재생시키면서 관계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2일 아침에 시진핑 주석이 연례 중요한 회의도 팽개친 채 부랴부랴 베트남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베트남에 어떤 이득을 주었을까요? 이번 연합 성명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고속철도망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중국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과 디지털 장비에 대한 투자 역시 중국이 베트남에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전력 부족이라는 에너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이 베트남을 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베트남에 줄 수 있는 두 번째 혜택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진핑은 베트남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시진핑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은 이번 방문에 시진핑의 체면을 완전히 세워주었을까요? 이번 시진핑의 베트남 방문은 체면을 얻고 품위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트남은 21발의 예포와 그리고 공항 레드카펫 마중으로 시진핑의 최고의 예우를 했으나 시진핑 주석이 가장 바라는 중국과 베트남의 운명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번역으로 교묘하게 밀어냈습니다. 공동성명을 요약하자면 서두 부분은 시진핑의 체면 세우기로 베트남 공산당이 시진핑의 새 시대 사회주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대만 관계에 대한 약속을 얻는 것도 시진핑이 이번 방문에서 달성해야 할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두 국가인 대만과 베트남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손에 드는 것이 없는 베트남은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부분입니다. 양나라 국경 공동관리와 그리고 양측 간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마찰을 줄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시진핑이 베트남에서 얻은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약속과 안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시진핑의 베트남 방문 이전에도 양측이 수개월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베트남에게 인류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 개념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는 서구의 보편적 가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인류 운명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 지향적 목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실제로 더 이상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고 당내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실현했으며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전략을 수립했고 권력 분립의 원형을 갖고 WTO에 성공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공동성명 중국어판에는 중국과 베트남 미래 공유 공동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물론 이는 양측 간 협상과 타협의 결과일 테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래 공유는 경제적 성과를 말하는 것이지만 운명 공동체는 피로 연결되고 삶과 죽음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이 운명을 언급하지 않고 나눔을 언급한다는 것은 베트남과 중국이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소울메이트라기보다는 단지 편의를 위해 서로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중간길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베트남에 대해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직접 투자 원천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더욱이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2022년 양국 간 교역 총액은 약 2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미국과 베트남 간 교역 총액은 약 1,3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간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베트남에게는 최대 과제이자 기회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